자, 이번엔 시간의 전치사 for and during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치사 중에서 장소, 방향, 시간 중에서 다섯 번째로 for and during입니다. 지금 헷갈리는 게 in and on이고, 시간의 전치사에서 in and on, until by가 있고, 세 번째로 헷갈리는 게 이제 for and during입니다. for and during. 이 두 개 다 뜻이 뭐뭐 하는 동안인데, 우리 한글로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하면 뭐 똑같지만, 영어에서 동안을 표현할 때 for and during 있는데, 이 for and during은 굉장히 큰 차이점, 분명한 쓰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fo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for 다음에 시간이 오면 시간의 전치사가 되고요. 이때는 항상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옵니다. for와 during 차이예요. 그래서 for an hour, for 2 hours, for half an hour 이렇게 하고요. for day, for 10 days, for year, for centuries 이렇게 for 다음에는 항상 시간의 길이를 나오는 시간이 나와요. 시간. 이해되셨죠? 자, 예문 한번 볼게요. I lived in LA for 2 years. 나는 2년 동안 LA에 살았다. 이렇게 되고요. We played soccer for 2 hours. 2시간 동안 축구를 했다. 이렇게 되고. We watched TV for 3 hours last night. 짧은 시간, 긴 시간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3시간 동안, 지난밤에 3시간 동안 TV를 시청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for 다음에는 항상 시간의 명사들이 온다 이렇게 되는데 뭐뭐 하는 동안의 뜻을 가진 during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면 during 다음에는 항상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명사가 오가 됩니다. 예문 보세요. during the movie 영화를 보는 동안, during our vacation 방학 동안, during the night 밤 동안, during the summer 여름 동안, during the trip 여행 동안 이런 식으로 항상 명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문 보자면 I fell asleep during the movie. 영화를 보는 동안 나는 잠이 들었다 이렇게 되고요. during 다음에 명사가 온 것 확인되시죠? I fell asleep for the movie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We going to Vietnam. 베트남 하면 안 되고 발음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during our vacation. 우리는 방학 동안에 베트남에 갈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during 다음에 명사인 our vacation이 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처럼 during 다음에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온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during 2 hours는 틀리게요. for 2 hours 해야 되고요. during for the movie 하면 틀리고 during the movie 이렇게 해야 돼요. 예문 보면서 문제 풀어보면서 개념 정리할게요. 자, she didn't eat anything. 아무것도 먹지 않았대요. 뒤에 a week 있으니까 기간이죠. 날짜잖아요. 그러면 for week 일주일 동안 그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She didn't eat anything. 뒤에 명사 trip이라는 명사가 하나 있네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during the tri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for 다음에는 시간, during 다음에는 명사 이것만 안다면 during과 for의 간별도 쉽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in and on 시간의 전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in and on의 간별 그럼 두 번째 until과 by의 간별 세 번째는 during과 for의 간별 이거 이제 정확하게 잘 아셨을 겁니다. 전치사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어쨌든 이 전치사 다음에 어떤 명사가 오는가에 따라서 시간이든지 장소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전명구가 되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야 되고 얘네들은 부사나 형용사로 변한다는 거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 외에 기타 전치사들 쭉 한번 살펴볼게요. 소유의 오브입니다. 오브는 뭐 동격의 오브, 소유의 오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어떤 부분입니다. 부분.
항상 부분이다, 속한다, 이거의 큰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생물의 소유격에 over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의 over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History of Korea, 한국의 역사 이렇게 되고요. The door of the car, 차의 문, 이렇게 부분입니다. 부분이 항상 over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유나 목적을 나타내는 보가 이번에는 시간이 아니고 이유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I'll do my best for you, 너를 위하여, 이렇게 목적이 되죠. I couldn't go out, 나는 밖으로 나갈 수 없대요. For the heavy rain,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해서 이때 for는 because of나 due to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인, 요번엔 또 of가 또 원인의 뜻이 돼요. 이것도 for of가 부분이라는 뜻을만 잘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지식을 확장하면 돼요. 자, he died of heart attack, heart attack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죽었다 이렇게 되니까 심장마비의 어떤 부분으로, 어떤 직접적인 부분으로 died,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She died from the injury, 그녀는 부상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of는 직접적인 원인, from은 간접적인 원인 이렇게 해놨는데 of가 어떤 부분이니까 소속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직접적인 원인이 될 거고 from은 간접적인 원인이 될 겁니다. 다음에 도구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 by, with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I go to school이죠. by bus, 방법이죠. 그죠? 학교에 나는 방법으로 버스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He cut the apple with a knife, 나이프를 가지고 사과를 커댔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에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좀 해놓은 게, 이 명사 다음에 이 전명구가 와서 대개는 명사 다음에 있는 전명구들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했지만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칼로 된 애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이기 때는 방법의 전치사 전명구가 돼서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특히 주어 다음에 나오는 전명구, 주어 다음에 나오는 전명구는 100% 그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구, 즉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구가 됐지만 끝부분에 나오는 이 이 전명구들은요, 비록 앞에 명사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구로 변한다. 이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독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잡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with는 뭐뭐 함께고 without은 뭐뭐 없이 이런 뜻입니다. We had a race, 레이스를 가졌네요. 누구와? 그와 함께. 그리고 he went out, 그는 밖으로 나갔네요. without a hat, 모자 없이 밖으로 나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번엔 about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about은 무엇에 대하여, 약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We talked about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He came about 4 o'clock, 이렇게 시간의 명사가 오면 about은 뭐뭐 하는 점 이렇게 되면 4시점 이렇게 되고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파트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궁금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추가로 이었습니다. 자, 전치사 마지막 파트, 복합전치사와 이중전치사,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알면 별거 아니에요. 자, 먼저 복합전치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in front of라는 것은 전치사라고 그랬죠. 장소, 앞에라는 뜻의 전치사인데, 이것은요, 잘 살펴보면 in, 앞에라는 전치사, front, 앞이라는 명사, of라는 또 전치사, 뭐 이렇게 전치사, 명사, 전치사가 막 합쳐져 있습니다. 아유,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나요? 안 복잡합니다. 다른 전치사는 in, about, 뭐 to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복잡하죠. 그래서
복잡하니까 복합전치사라고 합니다. 즉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서 품사가 두 개 이상 모여서 하나의 전치사를 된 것을 복잡하니까 복합전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in front of 앞에, because of 뭐뭐 때문에,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owing to 뭐뭐 때문에, as for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다음에 as to 뭐뭐에 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복잡하게 이루어진 하나의 전치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복합전치사라고 합니다. M을 한번 볼게요. because of. 자, 이게는 하나의 전치사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단어가 두 개 있지만, 그래서 because of your help. 너의 도움 때문에 I could succeed.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in spite of. 요거를 하나의 전치사로 봐야 돼요. 그래서 in spite of the difficulty.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인가 하니까 of the moment. 어떤 순간적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 still have a dream. 나는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in spite of라는 것을 하나의 전치사로 보면 되고요. 자, as for 이렇게 했죠. 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라고 그랬죠. as for your question, 너의 질문에 대해서 말하자면 yes, I am interested. 나는 흥미가 있습니다. 어디에? in art, 예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말만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복합하라는 거는 단어 두 개 이상이 모여서 복잡하게 이루어진 전치사다. 그래서 복합전치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이중전치사입니다. 이 말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을 알고 나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중전치사란 말은 뭔가 하면 전치사가 두 개 연속으로 있는 전치사라는 말이에요. 자, 예문 먼저 볼게요. She found the book. 책을 찾았다네요. 어디에서? From the desk and under the desk. 책 아래 있는 책상 아래로부터 있는 책을 찾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from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없으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막 이야기했던 그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원칙에 위배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she found the book from under the desk는요. 원래 she found the book from the desk. 책상에서 책을 찾았고 she found the book under the desk. 책상 밑에서 그 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from the desk, under the desk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반복을 하려고 하니까 영어는 반복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포함하기 위해서 from under the desk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칙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략이 되어 있을 뿐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의 내공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고 왜 이런가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전치사 부분에 와서 이중전치사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 닥터 잉글리시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를 했구나, 참고를 하라고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중전치사 몇 개 더 예문을 볼게요. They jumped in to the sea. 자, 이렇게 돼 있으면 they jumped in the sea, to the sea가 합쳤어서 바다 안으로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by, 살아, one, 한 개를 사라는데 from among these cups. 이 컵들 중에서 하나를 사라죠. 그래서 from one, by one from this cup 하고 from by one among these cup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from among these cup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from 하고 around 주변에서 until after until after the dinner 이렇게 하면 점심 후에
그 다음에 from behind, 어디 뒤에서부터 뭐 이렇게 중복하기 싫으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나를 빼고 앞에 있는 걸 빼고 뒤에 있는 명사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전치사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가 없어서 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 수 있지만 그 영어의 원칙, 프린시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단지 안 보일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전치사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전치사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자, 봅시다. 전치사는 항상 명사 앞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치명사라고 해야 한다고요. 전치사의 종류는 장방시입니다. 장소, 방법이라 했는데 방향이라고 고쳐야 될 거예요. 장방시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타의 순서로 공부를 했고요. 전치사의 종류는 많지만 전치 다음에 명사가 오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가 돼서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 수식어는 문장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 문장의 구성 요소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다. 이해되셨죠? 형용사는 보호, 즉 문장의 구성 요소도 되지만 수식의 역할을 한다. 수식의 역할을 할 때는 문장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고 형용사로 변한 전명구는 절대로 문장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 이렇게까지 같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영어의 원법은 간단한 원리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요 원리를 정확하게 깨울 수 있도록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뇌에다가 꼭꼭 박아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지식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당신의 영어 실력 업그레이드 처방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전치사에 대해서 개념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